사업을 키우는 무기로 특허를 설계하는 더블챕터의 특허 분야 전문가 비즈앤 특허 법률사무소의 천영준 변리사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하 대표님께서 저를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잖아요. 오늘 저는 특허 언어를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랑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 다 저를 아시겠지만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통 제가 학교를 자랑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자랑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이제 재료공학부라는 이제 공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이제 반도체 개발을 하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변리사가 된 다음에 고려 이제 리에모 특허법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특허법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반도체 특허를 전문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비즈앤 특허법률사무소 이제 대표 변리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구 대학교에서 이제 반도체 융합학과에서 이제 초빙 교수를 하고 어떤 차세대 반도체 교육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이카라고 이제 한국 국제협력단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식재산권 외부 특별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했으니까 잠깐 이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러니까 변리사가 하는 영역이죠.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눠요. 근데 특허랑 실용신안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약간 저런 차체의 형상, 뭔가 외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이제 상표는 자동차의 명칭, 뭐 제네시스, 제작사 명칭, 현대, 기아, BMW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죠. 그리고 특허는 뭐 보시면 뭐 엔진 제어 시스템, 뭐 ABS 브레이크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뭔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지루하니까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변리사가 이제 특허, 상표. 저는 오늘 특허, 상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허를 받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발명인데요. 인공 어초라는 게 있어요. 바다에서 이제 어초를 그러니까 뭔가 인공적으로 만든 저거를 이제 바다에 투입을 하면 저기에서 이제 고기가 사는 거죠. 근데 저런 거를 전문으로 제작하시는 분인데 제목은 직육면체 어초입니다. 직육면체.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긴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근데 인공 어초는 이미 있던 그런 발명인데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 길다는 것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잘 기술을 하고 그거를 이제 특허 어떤 그 문서에다가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이고 아마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물건 발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특허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물건 발명, 즉 형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인공어초 발명이었고 또 하나는 이런 논슬립 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이거를 시공을 해가지고 뭐 건조를 시키면은 이제 미끄러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물질로 박을 수 있어요. 근데 물질로 받아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 조달청에다가 이런 특허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수 조달 물품이 돼가지고 나라장터에서 그거를 팔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라장터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허가 이제 잘 써가지고 등록이 돼서 그거를 나라장터에다가 이제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건 발명이었고 이제 방법 발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해하실 거는 이런 게 특허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실에서 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미용실 고객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미리 저장된 헤어 이미지를 얼굴에 합성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 그 이미지가 잘 맞는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결정해서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여준다. 이게 특허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에요. 뭔가 시간의 요소가 들어간 겁니다. 어떤 단계를 하고 어떤 단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다 특허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특허를 뭐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걸 받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은 전통적인 영역에서는 그 특허를 가진 그 어떤 부분에서는 나만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전통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긴 했습니다. 그 전통적인 영역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굉장히 중소기업이 있었어요. 이제 플래시 그 USB 메모리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USB 메모리 이렇게 그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고 그거를 이제 약간 돌려가지고 낄 때는 돌려서 끼고 닫을 때는 다시 이제 돌리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특허로 받아놨었어요. 그거를 USB 메모리가 아니라. 근데 킹스톤이라는 USB 메모리 회사가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에서 181억이 확정됐어요. 네. 181억. 근데 이 중소기업이 근데 소송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직접 라이센싱 사업을 추진하다가 막 킹스톤이 뭐 특허 무효 소송하고 막 무시로 일관하니까 아예 그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특허를 판 거예요. 그래서 소송도 그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특허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때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181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굉장히 어떤 많은 그러니까 많은 금액의 그런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통적 영역이에요. 네. 근데 전통적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이제 특허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금액이 좀 큽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 돼요. 그래서 도소매업도 뭔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도소매업이 되게 특허를 받기 어려운 분야인데 그런 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자금 대출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특허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네, 국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총위 창업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 사람의 사업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에 특허가 있으면은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진짜 무조건 그게 특허가 있다고 100% 합격된다. 이건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있으면은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없는 경우에 이거 혹시 뭐 다른 지식재산권하고 뭐 분쟁 있는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라는 질문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특허는 미리 받으시고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허를 활용해서 요즘은 이제 절세 전략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이사가 특허를 법인에 양도해가지고 그게 기타 소득 처리로 뭐 소득세 60%가 절감된다던가 기업이 이제 대표한테 이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특허를 받고 기업이 그 특허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을 하면은 뭐 이제 감가상각 처리로 법인세가 절감되는 이런 이제 컨설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컨설팅을 할 때 어떤 이제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는 굉장히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실력 있는 변리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력 있는 변리사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기존 발명이 있었고 거기에 지우개가 달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연필의 위 방향으로 돌출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우개가 하나는 지우개가 연필과 결합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연필이 있고 지우개가 이번엔 옆으로 붙어 있는 거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설명했던 그 말로는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위로 돌출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으로 돌출됐잖아요. 다른 겁니다. 위로 돌출되는 거, 옆으로 돌출되는 거. 근데 결합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은 이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설정을 하는 게 바로 변리사들이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실력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우수 대리인으로 뽑힌 적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표병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너스 챕터에 김태형 대표님이 이제 새로 들어오셨죠. 그분께서 원래 이제 톤앤무드라는 상표를 받아두셨는데 남들이 따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 고의적으로 따라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태형 대표님이 먼저 톤앤무드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상대방이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바로 보냈고 여러 이제 과정 끝에 대표님께서는 이제 자기 상표권을 찾을 수 있으셨죠. 즉 대표님도 처음에 상표권 등록 없이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상표권의 중요성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그런 이름이라는 거는 브랜드는 자기 이름이자 언어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 권리를 그것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표권입니다. 네. 다른 내용도 있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레퍼럴은요. 네, 제조업, 설비, 시공업종에서 뭐 기계나 설비, 작업 방식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 기계 설비는 물건 발명이죠. 작업 방식은 아마 방법 발명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브랜딩이나 쇼핑몰 업종,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아직 보호를 안 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좀 요청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브로드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술이나 방식이 있는 대표님, 혹은 브랜드는 있는데 등록이나 보호를 안 한 업체가 있다면은 제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피처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끝나긴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하나 정도만 네,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저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혹시 만약에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먼저 있어요. 브랜드가 내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먼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상표 등록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표와 비슷한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예 바꾸던지, 아니면은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선행 등록 상표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용 안 한 상태로 3년이 지나가면은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 사용 안 하니까 사용하지 마. 뭐 이런 전략을 취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게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면 괜찮다. 이런 거를 이제 컨설팅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여러 방면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상황은 좀 그 상황을 들어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 같은 걸 등록하면 외국에서도 막아지나요? 아니요, 외국은 또 따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해외 출원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속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표 등록을 받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는 또 해외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사람이 위드 컬러를 쓰면요. 네, 대표님, 제가 그 로고 결합 상표로 한 거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됩니다. 대표님은. 왜냐면은 그게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로고하고 그 글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드 컬러만 사용했을 때 이게 과연 이제 이 권리 범위에 들어오냐, 이 문제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판단 기준이 결국 수요자가 그 두 개를 이제 따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대표님의 사업으로 오인을 할지 혼동을 하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로고가 과연 수요자들한테 인식되는 부분이냐, 혹은 위드 컬러가 인식되는 부분이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위드 컬러가 인식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뭐 되게 쉽게 판단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좀 깊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검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